요즘은 중기 환자들 병원에 많이 와요. 특히 젊은 여성들, 20, 30대 여성이 중기인데도 많이 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중기에서 아예 일자로 쭉 절개하는 게 아니라 채소 침습으로 구멍만 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연세건후병원의 발건강지킴이 박의원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지해반증 수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무지해반증 쉽게 말씀드리면 초기, 중기, 후기가 있다면 단계별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무지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휜 거를 외반이라고 하는데 그 엄지가 휜 정도가 보통 0도에서 15도 사이면 정상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한 5도 정도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발이고 엄지가 휜 정도가 15도가 넘으면 우리가 일단 무지해반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15도에서 20도 전후 되는 분들은 불편하긴 한데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그래서 튀어나온 게 많지 엄지 자체가 휜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불편하지만 신발의 선택이 중요하고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보조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쓰시다 보면 대부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맞춤형 깔창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운동화에다가 맞춤형 깔창을 하게 되면 무지해반증 돌출 부위에 자극도 덜 느껴지게 되고 무지해반증 진행도 많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환자분들은 신발의 선택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심한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거나 편한 신발을 신을 때는 맞춤형 깔창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안적으로 봐도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성장기 때 엄지가 유난히 휜 친구들이 많아요. 발의 성장은 14세나 15세면 성장판이 닫히는데 12세, 13세 되는 친구들이 엄지가 많이 휘어서 오는데 보통 양쪽이 다 그런 경우 모르겠는데 한쪽은 정상이고 반대쪽이 휘면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서 수성 잉크 같은 걸로 A4 용지에다가 본인 엄지를 딱 서서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면 엄지 휜 게 대략 나타나거든요. 그 수성 잉크에 찍힌 본인 엄지를 요즘 인터넷에 보면 무지 예방각을 재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1년마다 그런 수성 잉크에 대고 한번 본인의 무지 예방각을 재보는 것도 좋고 사실은 동네에 뭐 요즘 정형외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는 무지해반증 환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병이 진행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초기 때 한 20도가 넘지 않는 환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그렇게 권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발볼이 매우 넓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지 예방각은 심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버니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돌출된 엄지의 부위, 이 뼈 자체가 돌출이 심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발볼이 넓어요. 근데 무지 예방각은 한 20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어느 신발을 신어도 불편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지 예방각이 심하지 않더라도 20도 전후라도 일상생활이라든가 신발 신기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수술을 권하고 그렇지 않고 단지 오로지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는 거는 무지해반증 초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중기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제 무지해반증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많은 정보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 같으면 대부분 후기 환자만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요즘은 중기 환자들 병원에 많이 와요. 특히 젊은 여성들, 20, 30대 여성이 중기인데도 많이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힐을 많이 신다 보니까 중기 여성에서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발들은 보통 중기에서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특히 요즘은 중기에서 아예 일자로 쭉 절개하는 게 아니라 채소 침습으로 구멍만 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찰을 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에서 무지해반증이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고 신발 선택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엄지 돌출된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이 틀어지는 자꾸 외측 보행을 하는 분들은 중기에서도 수술을 이제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중기에서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환자분의 설명을 드려요. 절개하는 방법과 최소 침습, 구멍 내는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환자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반증 중기라고 수술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건 환자분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미용적인 것보다는 각도와 함께 진짜 통증과 그 환자분이 갖고 있는 그 불편함,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뭐 발바닥에 굳은 살이라든가 중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겹치는 경우, 발바닥에 신경종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훅이라고 하면 딱 봐도 알죠. 뭐 거의 엄지가 두 번째하고 포개져 있고 무지해방각이 거의 35도, 40도 넘는 부위인데, 사실 뭐 제가 15년 동안 무지해반증 수술을 했지만 중기보다는 후기를 수술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후기인 경우는 사실 돌출된 부위가 많이 튀어나와서 아픈 분도 많지만, 무지해반증 후기 정도가 되면 제일 많이 동반되는 거는 요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발바닥 앞쪽에 보행이 엄지가 아니라 2, 3, 4 쪽으로 걷기 때문에 2, 3, 4 적지 앞발바닥이 아프고 가끔 찌릿찌릿한 지간신경종 환자들이 많이 동반되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엄지가 기능을 못하니까 이렇게 위로 뜨면서 꺾여요. 갈키족지가 동반돼서 오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관절에 관절염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 그리고 심해지면 발등에도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발등 관절염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무지해반증이 심해지면 보행이 외측이 되기 때문에 발목이 안 좋아서 발목 인대나 연골 손상으로 같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동반된 질환을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무지해반증과 함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해반증이라는 수술 자체는 기본적으로 응급수술도 아니고 무지해반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무지해반증과 동반된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해반증이 갖는 의미는 모양도 물론 중요해요. 발은 이뻐야지 안 아프거든요. 근데 무지해반증으로 해서 본인이 발을 보면 알거든요. 엄지 밑에는 야들야들한데 2, 3, 4 밑에는 딱딱하고 굳은 살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행이 외측으로 걷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분들 또 잘 뼈야. 발목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무지해반증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보행 자체가 틀어지는 거 자체가 발목이나 무릎에 많은 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기, 후기를 떠나서 무지해반증은 발 모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 몸의 균형의 출발점이고 밸런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엄지 보행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엄지 보행의 출발점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의 무지해방각이 한 5도 전후되는 일자발, 엄지로 걸을 수 있는 발, 요거를 위해서 무지해반증의 치료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